혹시 지금 전 세계가 무려 세 군데에서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겉으로 보면 그냥 서로 다른 대륙에서 일어나는 상관없는 분쟁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이겁니다. 대체 어떻게 한 나라의 작은 균열이 전 세계적인 연쇄 폭발로 이어지는지 그 거대한 권력의 흐름을 한번 속 시원하게 뜯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첫 번째 무대는 바로 러시아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점점 더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중동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긴장감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아시아의 상황이죠. 이 세 가지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다 연결된 하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움직이는 첫 번째 도미노는 바로 크렘린궁 내부에서 시작된 균열입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에서 보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포화, 이런 건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진짜 붕괴는 최전방이 아니라 바로 저기 모스크바, 권력의 심장부에서 시작되고 있거든요. 푸틴의 철권 통치라는 그 단단해 보였던 성벽에 지금 거대한 금이 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슬라이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푸틴 체제 안에서 지금 얼마나 엄청난 공포 정치가 벌어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전 국방장관 쇼이구가 물러난 뒤에 그의 핵심 측근이었던 군부 엘리트들이 말 그대로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처음엔 명예롭게 은퇴하는 것처럼 포장했죠. 근데 뒤로는 아무도 모르게 다 감옥으로 끌려간 거예요. 여기서 진짜 결정적인 건 한 고위 인사가 그냥 부패 혐의가 아니라 범죄 조직 구성 혐의로 체포됐다는 점입니다. 이걸 권력 세계의 언어로 해석하면요, 이건 명백한 쿠데타 모의라는 뜻입니다. 그 철통 같은 감시 속에서도 푸틴에 대한 조직적인 반란이 꿈출되고 있었다는 아주 치명적인 증거인 셈이죠. 근데 푸틴의 목을 조르는 게 이런 정치 싸움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돈, 경제 문제죠. 러시아 경제가 그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끄떡없다고요? 아니요. 그건 완전히 조작된 말 그대로 신기루 같은 겁니다. 크렘린이 은행들 팔을 비틀어서 방위산업체에 담보도 없이 무제한으로 대출을 퍼붓게 한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금융이 아니라 국가가 강제로 만들어낸 폭력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이 가짜 경제의 결정타가 날아온 거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있는 핵심 정유시설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결과 세계 최대 산유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휘발유 가격이 무려 40%나 폭등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기름 배급제까지 다시 시작될 정도라고 하니 민심이 지금 용암처럼 들끓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벼랑 끝에 몰린 러시아가 만들어낸 힘의 공대기. 이제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립니다. 미국의 시선이 중동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불안정해지면서 그 여파로 미국이 이길 수도 없고 돈만 엄청나게 깨지는 중동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소모전이라는 것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비용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하죠. 미국은요, 이 몇천 달러짜리 싸구려 드론이나 미사일을 막으려고 수백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매일같이 공중에 펑펑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 끝도 없는 출혈이 지금 미국의 국력을 심각하게 갉아먹고 있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선 아주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대만 모델이라는 건데요. 한마디로 이란이 꽉 쥐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길목을 미군이 아예 무력으로 점령해서 세계 석유 시장의 목줄을 틀어주겠다는 정말 위험천만한 생각이죠. 하지만 이건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그야말로 무모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중동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동안 이 지역의 분쟁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가 주변의 온 나라를 불태워버리는 그런 혼돈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니, 레바논은 왜 헤즈볼라 하나를 제대로 막지 못할까요? 이 표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레바논은 헌법으로 대통령은 기독교, 총리는 수니파, 국회의장은 시아파가 맞도록 아예 정해놨어요. 이런 구조에서 대통령이 미국의 말대로 헤즈볼라를 공격한다? 그건 곧바로 나라 전체를 끔찍한 내전으로 밀어넣는 스위치를 누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헤즈볼라 출신 장관들이 정부 안에 떡하니 앉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기묘한 정치 구조가 정말 끔찍한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하니까 곧바로 시리아의 반군이 움직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라크의 민병대가 시리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죠. 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순식간에 다른 두 나라의 적대 세력을 자극하는 말 그대로 통제불능의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의 정중앙에 미군 기지들이 타겟으로 놓여 있습니다. 유럽과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혼란은 이제 마지막 도미노를 향해 모든 힘을 집중시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만족스러운 미소로 지켜보고 있는 곳, 바로 베이징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이겁니다. 미국의 가장 강력한 항공모함, 최정예 해병대,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미사일과 포탄들이 우크라이나에 이어서 중동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직접적인 결과가 바로 이거예요. 미국이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에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을 가장 강력한 힘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중국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최고의 순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만의 상황은 우크라이나와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대만은 유엔은 물론이고 심지어 미국조차도 공식적인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침공했을 때 국제사회가 주권 국가를 지키지 않은 명분 아래 하나로 똘똘 뭉치기엔 외교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멀리 떨어진 나라들의 지정학적 체스 게임이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이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지상군 투입을 저울질하는 레바논 남부, 그 전쟁의 가장 위험한 최전선 한가운데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로 이루어진 동명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힘겨루기가 만들어낸 이 잔혹한 체스판 위에 우리 군인들이 아무런 방패도 없이 놓여있는 정말 아찔한 상황인 거죠. 현실의 국제 정치는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처절한 피와 차가운 자본, 그리고 권력을 향한 야수 같은 욕망만이 존재할 뿐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변화는 저 먼 나라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경제와 안보의 묵주를 겨누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